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6% 올라서 2,5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장중 내내 거의 보합 수준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이렇게 팔면서 거의 7월 이후로 외국인이 사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팔고 있는 그런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0.3% 빠졌고요. 나스닥이 0.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4만 5천 선을 장중에 살짝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확실히 큰 조정은 안 나와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루 빠졌다가 다음날 바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종목들 보시면, IT 쪽이 좀 대체적으로 빠져서,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다른 섹터들 보시면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간 섹터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어제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오라클이 4% 빠졌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3%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3.5% 이렇게 빠지면서 좀 하락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1%가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1.5% 빠지면서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애플은 거의 보합이었는데요. 애플 진짜 강하네요. 보면 애플이 지금 234달러인데 이거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애플을 많이 팔고 애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는 여전히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 좀 보시면 헬스케어 섹터들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도 그래도 플러스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 비싸다는 게 걱정이긴 한데 지금 PER을 한번 보면 또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12개월, 포워드 12개월로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S&P 500이 23배 정도고요.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가 22배, 거의 23배긴 하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1배 되니까, 나스닥이 좀 높긴 한데, 나스닥 항상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1배, 그렇습니다. S&P가 23배면 비싸긴 한데 아주 비싸다라고 또 볼 수는 없어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이런 미국의 경제 그리고 기업 실적이 그렇게 막 꺾이지는 않는 이상은 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EPS 증가하는 만큼은 미국 증시가 올라갈 걸로 보여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EPS가 한 10% 성장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또 10%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미국 증시의 우위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이 팔고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우리 증시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요때 이제 저번 달이죠. 10월 11일 날 그때 인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거의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또 인하를 했는데 결국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5%에서 이제 3%대까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3% 금리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또 추가 인하를 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초쯤에 또 2.75 이렇게까지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거의 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에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금리 인하 정도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올해 보시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 주주 가치 침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현대차증권이 그랬고요. 그 전에 이제 신세계건설도 그랬고요. 올해 뭐 두산마켓, 뭐 고려아연, 뭐 너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지금 위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실적이 잘 나오건 이렇게 뭐 금리 인하를 하건 지금 주식시장에 전혀 이런 약발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이런 주식시장을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상법 개정을 계속 예를 드는 게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 그래서 법이 좀 이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상법 개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면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빨리 하루빨리 좀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종목들 보시면 우선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1.4%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오늘도 4% 빠졌습니다. 네,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이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거의 20만 원대 요 벽을 넘지를 못하고 지금 빠져가지고 최근 들어서도 20%가 빠졌고요. 네, 전고점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또 그 밸류 공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밸류 공시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영이 됐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하이닉스가 밸류 공시 상당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밸류 공시를 안 한 상태라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자사주 소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 같고요. 배당을 늘렸는데 배당이 워낙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존에 1,200원 수준이었는데 이걸 일단 1,500원으로 올린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1,500원이라고 해도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해도 1%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1% 배당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네, 자사주 소각이 좀 나오면 그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좀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그런 걸 상당히 좀 좋게 평가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밸류 공시가 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잘 하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빨리 상법 개정이 돼야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반면에 오늘 조금 오른 주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일단 보시면 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강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5% 가까이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2%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쪽 헬스케어 섹터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헬스케어 섹터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아연이 오늘 12%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히 이렇게 상승폭이 좀 컸던 것 같네요. 네, 그 외에 뭐 밸류업 관련 주식들은 오늘 뭐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가 0.9% 빠졌고요. KB금융이 0.7%
네, 빠졌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보합 수준 이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거의 3% 빠지면서 낙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현대차 증권이 굉장히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주가치 훼손 이 문제가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현대차 증권 자체는 조그만한 회사여가지고 그렇게 영향이 크다고 뭐 볼 수는 없는데,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라서 이거는 현대차의 밸류업 의지도 정말 그 신뢰를 많이 훼손하는 거라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보기는 합니다. 네, 현대차가 아무리 잘 해봤자 현대차 증권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참,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회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역시 뭐 외국인의 귀환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고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 어떤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뭐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뭐 지금 상속세도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의무공개 매수제도 이것도 계속 나오던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첫걸음인 상법 개정도 이렇게 더뎌가지고 참 언제쯤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참 기다리기가 이렇게 지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